진투방 10회차죠, 10회차. 네, 오늘 10번째 순서고요. 지난주에 한 가지 공지로 말씀드렸는데, 녹화하시면서 하나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팟캐스트나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그걸로 들으시니까. 그래서, 얼굴이 궁금하거나 좀, 내용이 이해 안 되거나 그러신 분은 아프리카 TV에 오셔갖고요. 진투방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얼굴 보기 싫다. 그냥 목소리만 듣겠다. 그러시면,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0번째 시간. 늘 똑같죠? 첫 코너. 잘 지내셨죠? 자기 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정신이 없고. 저 또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오늘은 사업, 시멘트 업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멘트 업종이 한번 움직였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업에 먹고 사는 걸 제가 풀어드리니까, 항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업종은 내수 업종입니다. 내수. 수출도 하긴 하는데 실제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공급 초과 현상입니다. 항상 시장이 다 성장하는 시장 항상 다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내수고요. 성수기 시장이 다 꽉 찼고요. 정부 기관 산업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금이 크고요. 굉장히 큰 자본 장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광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장도 들어가고 물류 유통망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좀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7가지 시멘트 업체가 있는데 과점 형태입니다. 기술 장벽은 크게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걔네 7개 회사에서 거의 다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량의 90%를 다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술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 이거 원자재를 봐야 되겠죠? 원자재는 석회석을 많이 시멘트 만드는 원료는 석회석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광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멘트를 떼우는데 과정이 있는데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유연탄이 많이 들어갑니다. 석탄이 많이 들어가서 석탄 가격을 봐야 되고요. 무연탄 전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전기요금하고 석탄 그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당연히 겨울에는 전방산업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라 하면 토목, 건축, 플랜트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축과 토목이에요. 왜냐면 거기 건설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멘트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구리라 그러잖아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해서 이제 쫙 물도 같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토목이나 건축이 많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수기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봄, 가을이래요.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 비수기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는 비수기가 겨울인 것만 같고요. 봄, 여름, 가을 다 쫙 공사 계속 하잖아요. 여름이라고 안 쉬잖아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하죠, 잘. 근데 봄, 여름, 가을 여기까지 다 쉬지 않고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성수기는 봄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다 진행이 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다 4분기만 좀 추울 때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방산업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방산업이 주택, 도로, 항만, 주업으로 하는 토목 건축, 건설사,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라가야 분양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리가 떨어졌어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분양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분양 경기가 지금 굉장히 분양 경기 좋잖아요. LTV, DTI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요거를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1년도 연장했는데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분양 시장이 집을 새로 지어야 돼. 그래야지만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그리고 무연탄 요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석탄 가격이 떨어져야 돼.
이게 그 시멘트 연의 업이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연히 석탄 가격은 유가와 연동이 됩니다. 유가가 거의 대표 대장이라 보시면 돼요. 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이제 석탄 가격도 떨어집니다.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석탄, 중국은 원자재 블랙홀입니다. 전 세계 원자재 다 빨아들여요. 물론 비철금속도 걔네가 수요와 공급을 자지하고 있고요. 철강도 다 자지우지하고 있고, 뭐 원자재 모든 공급처와 수요처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중국 부동산 경기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멘트 업황의 가장 그 업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시멘트에는 이제 시멘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일반 석회석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슬래그 시멘트는 포틀랜드와 거기에 철을 사용하고 남은 슬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슬래그 시멘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시멘트가 있고요. 드라이 몰타가 있고 레미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은 다 섞어가지고 그 차 보시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트럭에다가 돌아가시면 시멘트, 모래, 자갈 다 섞여가지고 거기 가서 부으면 돼요. 뭐 도로 포장을 하건 뭐 건설업을 하건 갖다 붓습니다. 그냥 미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이제 레미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 몰타는 물만 빼놓고 다 그냥 실어 갑니다. 그래서 물만 넣고 섞는 거예요. 왜냐면 물의 양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만져보신 적은 없겠지만 시멘트가 굉장히 질면 떨어져요. 묽으면 되게 딱딱하고요. 용도에 따라 바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 몰타라는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멘트 제조 공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정이 또 따로 있는데 맨 처음에 채굴을 하겠죠. 채광 공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원료를 배합시키죠. 원료 배합. 두 번째 원료 배합 공정. 세 번째 소성 공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성 공정. 네 번째 시멘트 생산 출하합니다. 잠깐 사진을 찍어왔는데 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별건 아니니까 보시고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 채광 공정은요, 석회석 채굴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설명을 드릴 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고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하시고 주식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문제 없어요, 전혀. 물론 상상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채굴 과정은 석회석을 채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료를 배합시켜요. 석회석하고 석회석하고 점토랑 산화초 원료 이런 거를 같이 배합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원료 배합 공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송 공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막 석탄을 막 떼가지고 막 떼가지고 거기서 응고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과정이 소송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트 생산 출하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통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실 때 요즘 업종 트렌드와 이슈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크게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건데요. 시멘트업에서는 원재료가 첫 번째가 석탄이고요. 유연탄이고요. 두 번째가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 업황의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분양 시장이나 그리고 토목 건축 경기, 정부에서 그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 전방산업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시멘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회사들은. 그렇지만 외부에 해외에 있는 시멘트 생산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시멘트 생산 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기도 굉장히 힘든 구조. 물론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국 부동산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걔네가 석탄을 많이 쓰거든요. 원재료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탄소세를 이산화탄소는 저감하겠다 며칠 전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제조업이 위축이 된다니, 뭐 경기 금리가 인상이 된다니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요. 예, 뭐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대조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인 굴뚝 산업이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연기가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 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정부에 갖다 주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하는 그런 이스탄불 감축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폐타이어, 고무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또 연료원으로 또 쓰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멘트 업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멘트 업황은 며칠 전에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에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노르페이트 추천해줬을 때 같이 움직였어요. 보통 건설업이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건자재가 갑니다. 건자재 시멘트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포함됐고 페인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 뭐 가구, 뭐 인테리어, 건축 자재 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건설업에 가면 건축 자재가 가고요. 예, 이게 기본입니다. 완성품이 가면 부품업체가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좀 더 설명을 좀 더 풀어서 하게 되면 건설업이 가면 건자재가 가고, 건자재가 가면 시멘트 페인트가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멘트 업은 며칠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한 40%씩 움직였어요. 뭐 페인트도 뭐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한 40%씩 움직였습니다. 작은 금액 아니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건설 경기 잊지 마시고요. 원유, 유가 요 두 개만 보시더라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시멘트 업황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조금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죠? 일단 신문인데 신문 보실 때 여러분 주식하고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뭐 벼라고 해서 100% 알겠습니까? 다만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제자 신문이었어요. 어제자 신문이었는데 어저께자 신문은 좀 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놓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보시면 8월 4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항상 수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저께자인데요. 롯데 신동민 회장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 스마트카 시동 차 부품 사업 키운다. 이거 보이시죠? 제가 별표 쳐놨습니다. 여기다가 두 가지 보고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동빈 롯데 물론 지분 경쟁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2거래일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경영권 리스크로 해서 주가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부지리를 했고 대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올라가는 23가지의 이유, 크게 4가지, 작게 23가지, 성격에 대해서 3가지로 풀어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항상 7회차니까 이 신문 보시다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보시다가 이해 못하시면 7회차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나오니까. 그래서 신동민 롯데가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나면 반사 이익을 보겠죠. 어디가 보겠습니까? 얘가 뭐합니까? 백화점 하잖아요. 네. 신세계하고 현대가 3거래일 내내 막 20%씩 가고 있네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아쇠를 땡긴 게 맞고요. 이게 촉매제가 됐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롯데 면세점이 끝납니다. 재입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얹혀진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내수주입니다. 메르스파가 끝났고 뭐 한두 가지, 3가지가 붙여질 수는 있는데 신문을 보시다가 항상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별표 쳐놓은 거. 삼성 스마트카 시동 차 부품 사업 키운다. 스마트카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3회차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가 이제 스마트카예요. 스마트폰, 스마트카입니다. 그래서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G4도 마찬가지고 X6도 마찬가지고 좀 있으면 노트5도 나오는데 걔네한테 혁신이 없어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정화, 차량에 대한 무인 자율주행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게 지금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때려내가고 있고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